안녕하세요.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 트래시버스터즈의 대표 곽지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 사실 여기도 지금 이제 행사장 와 보니까 사실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눈에 이제 띄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ESG 경영이라든지 ESG 투자라든지 사실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제가 돼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뭐 알고 시작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사실 저희가 창업을 한 지도 이제 19년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부터 사실 ESG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사실 지금 저희와 이제 컨택 포인트들 같은 경우 다 ESG 팀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사회공헌 팀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이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그런 대기업들과 이렇게 협업 포인트들 같은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아닌데, 저희한테는 어찌 보면 좀 되게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고스트버스터즈 예전 영화 보시면 고스트버스터즈는 이제 유령을 퇴치하고 저희는 트래시,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회용품이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들어온 게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일회용품이 이렇게까지 사실 일상에서 가장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그때 일회용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가 사실 혁명적이었었거든요. 이제 설거지 필요 없고 막 생산하고, 왜냐하면 저렴하고 가볍고 편리하고, 저희는 일회용품을 다회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고 가볍고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전환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회용품 소비 프로세스는 선형경제라고, 생산하고 사용하고 버려지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저희는 순환경제입니다.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문화죠. 이게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의류라든지 사실 우리 전체 산업군들이 사실 이렇게 순환경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정말 많이 생산하고 정말 많이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점에 이제 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순환경제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일회용품의 패러다임을 저희는 다회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충무로에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이고요. 저는 여기서 축제 감독으로,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저는 이제 축제 감독으로 한 10년 정도 이제 축제 감독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매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사람이 오시면 한 쓰레기 봉투가 한 100리터짜리가 한 500개에서 한 600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관객들은 사실 이 쓰레기 봉투를 보시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더러운 거니까 저희가 일단 치워서 안 보이는 쪽으로 놔두는데, 저랑 이제 스태프들은 사실 이걸 매일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 찰나에 저희는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9년도 1월 달쯤인가 이제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속해 있는 카페, 그리고 관공서, 장례식장, 이런 서울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리수 같은 경우도 이제 행사장에서 금지. 그런데 제가 속해 있었던 이런 축제랑 행사장 쪽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가이드라인이 관객들한테 권고를 해서 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것들을 줄였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이제 좀 기획자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가이드라인이지? 하지만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제 지자체라든지 사실 기업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인식은 하고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경우들을 보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10명 중에 10명은 동참하겠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천하는 보도자료 나오는 텀블러를 사서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사실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의 전환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이겠죠. 그냥 어찌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법, 어찌 보면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축제랑 행사장 쪽에 다회용기를 제공해서 수거하고 세척하는 걸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지만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코로나랑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고 1월 31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1월 31일 날 뭐 신문사에서 한번 보도자료가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전화가 한 600통 정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있냐. 그 심지어는 아주머니들 뭐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이 제안서를 달라 지자체에 가서 그 전부터 사실 시민분들이 되게 요구했던 서비스였거든요. 일회용품 안 쓰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줘라고 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제안을 하면 되죠. 그렇게 돼서 사실 2달 만에 한 400건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축제가 저희 나라 정말 축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이제 집객된 축제만 하루에 한 3개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집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축제와 행사장 쪽에서 일회용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사실 예약 건수가 그 예약 매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았지만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첫 번째 비즈니스로 좀 잡고 있었던 축제랑 행사장뿐만 아니라 일회용품들은 일상에서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었죠.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영화관. 영화관은 그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 소재로 1년에 4억 개 이상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콜라컵이랑 팝콘컵, 그리고 야구장, 축구장, 경기장, 그리고 장례식장 아시다시피 1인당 10개 일회용품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카페. 일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지금 저희가 텀블러를 들고 가지 않는 이상은 다 일단 그 버려지고 있고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긴 한데 원래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원래 되기로 했지만 지금 또 유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매장 내 테이크아웃 컵,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로 했지만 이것 역시 12월 1일로 유예가 됐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그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유해에 대한 결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는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배달. 이번에 코로나 때 배달 시장이 일단 폭발하면서 그만큼 폭발했던 거는 일회용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카페에 나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다회용 컵들을 제공해서 한 200번, 300번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회용기랑 뭐 다회용 접시 이렇게 해서 사실 재사용 문화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모든 축제가 지속되고 한 매출로서 치더라도 한 7, 80억 정도가 그냥 아예 제로 원래 축제 행사장 무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 빠르게 피보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 기업의 사내 카페와 탕비실에서 매일 일회용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인아웃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곳인데 보증금도 필요 없으면서 저희는 이쪽 시장을 좀 보고 빠르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KT 광화문 본사 양쪽 사옥에서 이제 웨스트 이스트 같은 경우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상주를 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ESG 경영 선포하는 날이었었어요. ESG 경영 선포를 하는 날 기업에 있는 여기 사내 카페와 탕비실에 저희 트래시버스터즈의 다회용 컵이 도입돼서 아예 기본 디폴트가 그냥 다회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카페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고객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더니 좀 결과적인 게 굉장히 놀라운 게 보통 한 건물에서 쓰레기 봉투가 그 일회용품 쓰레기 봉투가 한 100개, 한 150개 정도가 매일 발생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결과치가 사실 놀라운 게 안 쓰니까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한 2개 나왔어요. 그 2개도 점심 때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드셨던 이제 컵들 자체
제가 사실 저희는 ESG 레포트라고 해서 사실 저희 다회용 컵이 하루에 2,000개가 나가면 그거를 이제 워킹데이로 한 20일 하면 4만 개? 40만 개? 이게 4만 개 있죠? 한 달에 그냥 4만 개의 일회용품들을 줄이게 되고 그 일회용품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그냥 바로 트래킹이 되거든요. 그냥 사실 그냥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도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이걸 ESG 뭐 경영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기업들마다 굉장히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결과치가 되게 놀라웠던 게 저희가 KT 광화문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79의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전부 ESG 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저희가 입에 담기도 되게 어려울 정도로 이 컨택 포인트를 찾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오는 게 다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를 역산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찾고 있었다는 거죠. 솔루션이 뭐냐? 이거는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찌 보면 저희는 되게 간편하게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용품은 싸고 편리하고 가볍고 근데 저희는 일회용품의 구매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일회용품의 서비스 플로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쁘고 안 쓸 이유가 없는 전제 조건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미팅을 하고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되게 보수적인 집단들도 있고 그런데 이 도입 성공률이라고 하면 거의 95% 이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고객사라고 하더라도 그 ESG 안에서 사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속해 있는 부분들이긴 할 건데, 뭐 이게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근데 보니까 정말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근데 그만큼의 저희 환경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3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조금 많이 없으세요. 사실 저는 어찌 보면 좀 되게 커머셜한 쪽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할 시장의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대한 정말 그 포텐셜도 그렇고 그리고 가치도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지금 한 3년 차로 정말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고 훨씬 더 그 많은 임팩트들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대표되는 기업들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들은 이제 KT 전사적으로 다회용 컵을 이제 전환하는 걸로 해서 그 KT 광화문 ESG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조금 주축이 돼서 ESG 원팀이라고 해서 광화문에 있는 ESG 원팀을 해서 저희 트래시버스터즈의 다회용기들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원 KT 야구장 이제 도입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KT는 좀 다회용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위대한 상상으로 바뀌었지만 요기요 지금 여기는 보시는 것은 요기요 본사 사내 카페들이고 그 요기요가 사실 왜냐하면 배달의 사실 가장 큰 문제 이제 배민이랑 똑같이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좀 되게 당사자긴 한데 되게 이 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일용품도 줄일 수 있는지 사실 고충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아는 환경단체들 이거 배민이랑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에서 해결해야 돼. 하지만 그거 솔루션이 있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도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조금 도입을 하셨고 그전에는 사실 텀블러를 나눠드린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솔루션들을 제시를 했지만 사실 일회용품들을 줄이진 못했었는데 저희 이제 다회용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좀 고객들이 처음에는 다들 이 다회용 컵 이거 누가 씻어? 이거 위생적으로 나쁜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위생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외국은 사실 이렇게까지 씻지도 않고 세척도 이렇게 꼼꼼하게는 진행을 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거는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위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또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컵은 정말 얼마만큼 깨끗해? 그래서 미생물 테스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일회용 컵이랑 세척됐던 다회용 컵을 했더니 30배가 세척된 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기업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 지금은 그냥 너무 기본적인 일상이 된 거죠. 그게 저희가 시스템을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시스템을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규제를 땅땅땅 이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게 ESG 투자를 받던 경영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사실 환경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니 비용도 비슷하고 탕비실에 종이컵 쓰지 마세요. 저희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LG전자 지금 평택인데, 여기는 하루에 8,000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게 LG전자랑 또 삼성전자도 지금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점차적으로 하루에 사용량이, 이게 입에 담기도 되게 어렵지만 사실 그쪽 공장 같은 경우들은 하루에 컵만 15만 잔을 사용합니다. 일회용 컵이. 그거를 안에서 공장 안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있는 거의 분리배출을, 그러니까 안에서도 거의 지자체 수준의 이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 자체에 대한 심각성들을 제가 아까 축제장에서 느꼈던 거랑 똑같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저희 쪽 이제 다회용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안랩 같은 경우들은 이게 뭐 한 명의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사실 사장님, 부사장님, 임원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걸 계속 ESG 경영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전체 수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보통 하고 그냥 이제 인트라넷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를 도입을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보통 이런 전달에 대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안랩 같은 경우들은 전사가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임원진들도 다 있고 전사회를 통해서 유튜브 생중계로 해서 질문도 받고, 그래서 뭐 그 질문 중에 뭐 이거 깨끗한 건가요? 이거 몇 번 써야지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진 사례. 사내 카페가 사실 인아웃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했지만, 분실률이라는 게, 반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90%에서 이제 뭐 95% 정도의 수준들이 이제 유지되고, 뭐 늦게 반납하면 그게 반납률에 이제 책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안랩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사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식 개선,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하면서도 되게 만족도도 높으면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는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신사옥이 있고 이제 구사옥이 있는데, 이번에 신사옥을 지면서 네이버에서 사실 좀 가장 크게, 네이버는 사실 가장 오래 얘기를 했던 곳이었어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검토하고 정말 맞춤으로 네이버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재택들이 조금 풀리게 되면 하루에 한 10,000잔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에서는 따로 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축제장에 있는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고 4월 달에 시작해서 8개월 만에 고객사가 한 110개 정도, 다 이제 대기업들, 지금 하루에 한 4만 개 정도의 지금 이런 컵들이 이제 계속 제공되고 수거되고 그리고 다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나가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50만 개 정도가 아마 계속 세척돼서 돌아가는 이제 재사용 문화들. 되게 놀라웠던 게, 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바로 창업을 하자마자 망할 뻔하긴 했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우리의 환경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때 현대자동차 광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장님 용기 뭐 이렇게 부장님이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다회 용기라는 워딩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리유즈블 뭐 또 되게 힙스터들 문화들, 이거는 뭐 그 환경을 좋아하는 진짜 그 찐들만 이렇게 사용하는 문화인데 2년 사이에 다회 용기가 너무 그냥 되게 일상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저희는 일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년 사이에 저희와 같은 기업이 60개가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자치단체 사업으로 사실 저희가 되게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레퍼런스를 보여줄게.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보고 우리가 따릉이처럼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서비스는 사실 공공의 서비스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오는 축제에서 5만 개의 다회용기가 없으면 축제 개최가 안 됩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때 아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 사업 시작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와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다회용, 이 워딩 자체가 들어갔어요. 정말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지만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서도 또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싱을 한다기보다 사실 저희는 사실 이 그 엔드 유저들, 사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그냥 다회용 컵 뭐 이게 서비스 뭐 수거해가지고 세척하는 서비스 아니야? 아니,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가치들을 주기 위한 엔드 유저 브랜딩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는 구조적인 변화와 이런 유쾌한 참여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의 변화들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사실 이런 ESG 경영에 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분들은 엄청 도움이 되신대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고 있는데,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좀 노력 중이고, 저희는 사실 이런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내세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 미션은 기본적으로 그냥 모태신앙처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뛰어넘은 브랜드, 그 멋진 브랜드, 그리고 정말로 뭐 패션 브랜드라든지 정말 내가 친해지고 싶고 공경하고 싶은 브랜드로 가야지 사실 이 환경에 대한 가치까지도 좀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환경, 가치. 근데 환경 좋아요. 근데 얼만데요? 저희한테 사실 두 번째 물어보는 건 얼만데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든 서비스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고도화들이 다 같이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보다 더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도 단순하게 사실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되게 협업 파트너로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 담당자님 또 혹시 여기서 또 쓰레기로 또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세요? 어떤 게 고민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쓰레기 문제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금 파트너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까요? 이제 한 바퀴가 저희는 한번 돌아가 봤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저희도 이 대기업 분들 어떻게 이제 컨택을 하지? 저희는 사실 되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풀고 싶은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 풀고 싶은 문제를 하면 사실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환경에 대한 ESG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긴 하지만 사실 또 다른 비즈니스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순환경제로 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 하지만 다음 비즈니스는 이게 공개를 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It's not a big deal. 별거 아니야.
시스템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에 이 베타 서비스를 제가 하고 있는 축제 3,000명이 오는 축제에 제가 감독으로 있어서 3,000개의 다회 용기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300개가 나왔는데 5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이 SNS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가능해? 이거 시스템이 바뀌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런 시스템 체인저로서 저희 이 청년 스타트업 트래시버스터즈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회용품 있는 곳에 꼭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